네, 이 시각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섹터로는 역시나 출판, 엔젤 산업, 웹툰 관련주들을 꼽아봤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움직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선별적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항공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편 희귀금속 비만치료제, 조선기자재와 같이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출판 관련주부터 만나보시죠. 간밤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국내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달라진 K 콘텐츠의 위상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된 하루였는데요. 간밤 교보문고 예스24 노벨상 수상 소식에 주문 폭주로 한때 마비까지 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예림당이 현재 22%, 삼성출판사는 19%, DNC미디어는 3% 오르고 있습니다. 웹툰주들도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웹툰 관련주 흐름도 체크해 볼까요? 웹툰주 내에서는 Y랩이 11% 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미스터블루도 12% 가까이 빨간불, MBT도 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모멘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선별적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에이스테크가 16%, i3 시스템은 4%,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4.6%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도 좀 살펴볼까요? 간밤 엔비디아 1.6% 강세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블랙웰 칩 12개월분이 매진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은 간밤 3.9%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AMD가 신제품 출시 이후 급락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만큼 HBM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으로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하나마이크론이 8%대, 네페스가 4%, 미코도 2%, 두산 테스나는 2.4%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주들 살펴보시죠.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 초읽기에 들어갔죠. 대명 소노그룹은 공개 매수는 절대 안 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장내 매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항공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웨이홀딩스는 26%, 티웨이항공은 1.5% 오르고 있고요. 이 시각 한진과 제주항공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하락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만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그간 펩트론이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기술 플랫폼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고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출시 임박 소식에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보였는데 오늘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HLB제약이 지금 현재 HLB 관련 소식에 지금 8% 넘게 빠지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0.56%, 블루엠텍은 2%, 대화제약도 마찬가지로 2%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시죠. 어제 여러 수주 소식에 강했던 조선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H현대마린엔진은 2.6% 밀리고 있고요. 에이스현대중공업은 1.7%대, 오리엔탈전공은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엔진과 STX엔진과 같은 기자재 관련주들도 약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에서 ETF들 어떤 흐름 보였을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며 증시에 부담을 준 건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다이아는 소폭 하락했고 스파이와 QQQ는 0.1%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ETF 섹터들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AI 칩 블랙웰의 12개월 생산 물량이 이미 다 팔렸다고 밝힌 가운데 1% 넘게 상승했고요. AMD가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을 겨냥한 제품을 새롭게 내놓았지만 4%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 흐름 엇갈리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 넘게 하락했고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종목인 속스L은 하락불 켰지만 인버스 종목인 속스S는 상승불 켰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관련 ETF의 상승 그린라이트를 켰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를 강타하고 중동 정세 불안도 지속되자 WTI가 3% 넘게 급등했고요. 이에 원유 가스 탐사 기업을 추종하는 엑소피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건설 관련 ETF가 흐름 좋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흐름도 보시면
0.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초 반도체 수출이 45%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반도체 ETF도 흐름 좋습니다. 현재 1.63% 상승 불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 ETF도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로보택시 공개 기대감에 매수세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TF 특징 섹터들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움직임 보인 섹터들도 있었고 비대칭적인 움직임 보인 섹터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양 시장 모두 원유 선물 ETF가 견조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상승 탄력 지속되고 있고요. 한편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ETF가 특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전부 강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반등 나오며 관련 ETF 어제와 달리 오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금 채굴 기업 관련 ETF들이 일제히 상승률 상위에 자리하며 거래량도 견조했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ETF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그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인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0.49%의 보수로 운용하는 ETF로 올해 7월에 상장한 신규 ETF입니다. 연간 수익률을 따지자면 마이너스 36%대지만 1개월 수익률은 15.75%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자산 총액은 19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유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23%대의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반등 나오며 육만전자 회복한 삼성전자도 16%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한미반도체가 14% 구성하고 있고 오늘 상당히 흐름 좋은 HPSP도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도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11시 24분입니다. 오전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우선 지수는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39% 상승으로 상승폭을 줄였지만 그래도 2,600선은 상회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으로 77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하시죠. 네, 간밤 AMD가 새로운 AI 칩을 개발하면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 소식에 세계 메모리 3위 업체이자 삼성전자의 경쟁자인 마이크론이 간밤 4%가량 급등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이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전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며 지금 양 주체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1.35%대 상승하면서 6만 원 선 회복에 나서고 있고요. 또 오늘 하나마이크론과 DI 등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간밤 엔비디아 임원이 블랙웰의 12개월치 분량이 이미 다 팔렸다 발언을 하면서 AI의 견조한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장 초반을 고점으로 잡고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장 초반에 19만 원 터치 후 현재는 18만 5,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11시부터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1.75%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2.81% 상승, 현대차와 기아도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조금 낮습니다. HLB 그룹주, 특히 HLB가 지금 10% 넘게 급락하면서 지수를 1.4포인트가량 누르고 있는데요. HLB의 가남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심사가 내년 3월 20일까지 미뤄졌다는 소식에 그룹주 전반이 시간에 이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HLB는 11% 하락하면서 72,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른 바이오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신고가를 달성했던 두 종목들이 오늘도 분위기 좋습니다. 알테오드는 6거래일자 하락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1.76%대 상승, 장중 시총 2조 달러 선을 오늘도 터치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요. 어제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기존에 주목받았던 LCB84가 아니라 LCB97에 대해서도 무려 9천억 원대의 기술 이전 소식을 들려주면서 9%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총 5위권으로 올라온 상태고요. 오늘 2% 하락 출발한 후 장중 상승 반전까지 해내면서 상승세를 지속하나 했는데요. 오전장 끝나가는 지금은 1.29% 하락하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급등에 따라서 리가켄바이오를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재일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금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각 또 VR 발동된 사이렌 종목 찾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에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조금 전 방송에서도 확인을 하셨다시피 정오경부터 시작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섹터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라이콤과 슈어소프트테크 등 자율주행주뿐만 아니라 SB시스템즈와 옵트론텍 같은 로봇과 카메라 관련주들도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상승세도 썰물처럼 반납하면서 오름폭을 대폭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옵트론텍과 슈어소프트테크는 상방부에 발동된 후에 다시 하방부에가 발동됐고요. 다만 긍정적인 점은 캠시스가 다시 한번 상방부에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생생하게 반영하는 VR발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나타났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VR 특징주는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매파적인 인하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드디어 시행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벤처 투자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시부터 대성창투를 시작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모두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12시경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더니 또 1시경에는 다시 상방 VI가 발동되는 벤처 캐피탈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장중 21%까지 급등한 후 현재는 7.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R 특징주는 ISC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 ISC가 급락하면서 장중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시장에 밝혀진 마땅한 악재는 없는 가운데 오늘 10월 10일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그동안 매월 전체 수출 데이터와 10일치 기준 수출 데이터 모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냈지만 이번 달 10월 10일치 데이터에는 조금 저조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을 이끌 만큼의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이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 또 외국인도 5거래일간 매도세를 계속하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9%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7%대로 장중 저점보다는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